아니다. 아니 그러지 맙시다. 요거 끝나고 쉬고 10-1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쉬고 10-2랑 3을 연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10-2는 짧습니다. 제 기준. 그다음에 10-3은 일단 최종 목표를 들고 왔어요. 오늘도 우리 유리수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점 add, 점 multiply 대신에 더하기 연산자, 곱하기 연산자를 메인 짜는 프로그래머가 유리수 좌항, 우항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그때 우리의 목표는 그 과정에서 생성됐다 파괴되는 유리수 사상자의 수를 최소화하는 걸 목표로 더하기 연산자, 곱하기 연산자를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걸 목표로 그걸 위한 준비 과정이 지금 10-2에 들어있고 실제로 해보는 게 10-3이고 기한은 내일 수업시간 1초 전까지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빠르게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였는데 자 괜찮아요? 조금만 더 롤백을 할게요. 자 요거 우리 C 하던 당시에 복습하던 당시에 이제 C++ 넘어오기 위해서 작성해 봤던 코드죠. 저는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을 0번 게임이랍시고 등록해 놨었고 여러분만의 새로운 게임 코드랑 그 코드를 정상적으로 여러분 목표에 맞게 실행하기 위한 데이터들을 게임이라는 구조체 안에다가 우겨 넣는 거를 목표로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두 개의 게임이 이미 존재하는 시점에 정의되어 있는 시점에 메인 짜는 프로그래머는 일종의 게임기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코드 실행 흐름을 자신의 메인이라는 이름의 함수 정의에다가 채워 넣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건 미리 적혀 있었고요 당시에는. 자 그래서 그 친구가 이런 느낌으로 코드를 적을 수 있었어요. 우리 게임을 돌리기 위한 데이터랑 이 게임의 초기화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게임 자체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냐, 이 게임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가 적혀있는 함수 덩어리의 코드 덩어리에 대한 포인터 값을 역시나 동일한 게임 오브젝트에다 담아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식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0번 게임에 대한 원 함수는 어딨냐 해갖고 걔를 찾아서 호출을 할 때 그 원이라는 함수는 여러분이 작성한 함수, 이건 제 거긴 한데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에 대한 코드는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용 데이터랑 연계를 해서 써야지만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짜놨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 원 함수를 호출할 때 여러분이 0번째 인수 자리에다가 그 데이터들은 이 게임 오브젝트 안에 있다 라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포인터 값을 전달하도록 함수 호출식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0번째 게임용 코드를 0번째 게임용 데이터랑 연계를 해서 호출하는 게 맨 위에 거고 자, 그 아래 거는 그게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이 맞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 호출식을 구성해도 결론적으로 얘랑 동등한 느낌으로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었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 말은 지금 요 괄호 열고 닫고 수식의 좌항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요 부분 수식에 요렇게 함수 이름을 그냥 때려 넣은 거랑 그 값이 담겨 있는 포인터 변수 이름을 때려 넣은 거랑 완전히 계산 결과 값이 동일하게 나올 거기 때문이죠. 물론 형식은 달라요. 밑에 건 함수고 위에 건 별이긴 한데 우리 4일차 예시에 의하면 이게 별이 튀어나온다 해도 여러분이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괄호 열고 닫고 할 수 있다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반면 이제 짝수번째 이 친구랑 짝수번째라면 안 되겠구나. 아무튼 0번째 1번째 할게요. 1번째랑 3번째 친구는 자 원은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 버전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코드는 제 걸 쓰고 있는데 그걸 연동하기 위한 데이터가 담겨있는 오브젝트는 여러분의 게임용, 제 거가 아니라 여러분의 게임용 데이터를 지금 인수로서 우겨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정상이에요. 맨 위에 거는 우리가 의도했던 거고 메인 짜는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짜줬으면 좋겠다 해서 의도했던 거고 그 아래 거는 결론적으로 정상적으로 실행됩니다. 반면 얘네들은 그렇지 않죠. 0번 게임용 코드를 1번 게임용 데이터랑 연계를 한 거예요. 밑에 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C에서는 먼저 짜는 프로그래머가 무슨 짓을 해도 맨 위에 거만 가능하고 나머지 거는 빨간 줄을 꺼라 라고 컴파일러한테 부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이라든가 당시에도 이메일이 있었습니다. 이메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당시에는 없었지만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너
게임기 만들 때 게임 실제로 실행하는 타이밍에 이런 식으로 수식 적어야 돼. 점점점 라이언 하트 이런 식으로 이제 이모티콘을 보내면 메인 짜는 프로그래머가 그걸 알아들으면 잘 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요상하게 짜가지고 너네 왜 뭘 만들어 놓은 거냐? 라고 나한테 역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C++에서는 요렇게 저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적을 수가 있게 만들어 놨어요. 원을 호출할 때 굳이 괄호 안에 항상 똑같은 오브젝트를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연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동일한 오브젝트가 튀어나오는 수식을 괄호 안에 적지 않아도 컴파일러가 알아서 대신 적어주는 느낌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요상한 케이스, 정상적으로 실행되든 아니든 요상한 케이스 나머지 3개는 전부 다 C++에서 메인 함수 정의 작성하는 프로그래머가 적을 수 없도록, 즉시 빨간 줄을 끄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012번째가 조금 막히는 게 아쉽긴 하지만 0번째 걸 쓰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파일러가 나 대신 적어주는 그 0번째 자리라고 얘기하는 0번째 인수가 아까 우리 첫 페이지에서 살짝 언급했던 this라는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우리 그때 코드 이렇게 하고 살펴봤었죠? this 마우스 한번 갖다 대보고 등등. 그래서 여기까지로 넘어올 예정입니다. 자, 조금만 더 보고 넘어갑시다. 그 우리 MK1, MK2 기억나요? 유리수. MK1 버전은 변경되지 않아요. 저항, 우항은. 그 다음에 결과값은 변경할 수 없으니까 아무튼 담긴 해야 되니까 리턴 값으로서 던져줍니다. 다만 C++는 값이랑 칸을 세트로 다룬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리턴 값 또한 오브젝트화가 돼서 살아남게 될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얘기는 당시에 대충 구경해 봤던 정도까지만 일단 들고 있어 주세요.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MK1은 그랬고 MK2는 좌항이랑 우항을 더한 결과를 좌항에 담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좌항 오브젝트를 변경하는 느낌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multiply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는 유리수 클래스 정의, 이 클래스 이렇게 정리가 맞구나. 유리수 클래스 정의 안에 선언돼 있고 정의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유리수 클래스의 멤버 함수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multiply, 지금 애드랑 짠뜩 있잖아요. 거기다 마우스 갖다 대면 rational number 콜론 multiply라고 정식 명칭이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for name이구나 라고 파이썬에서의 타임점 슬립이랑 조금 유사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ultiply를 호출하려면, 저 멤버 함수로 호출하려면 이런 식으로 멤버 함수 호출식을 적어야 돼요. 그래서 점 연산자가 괄호 왼쪽에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점 수식을 구성하셔야 되고, 물론 이제 점 왼쪽에 포인터 형식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그 C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게 화살표 연산자도 쓸 수 있어요. 아무튼 얘네들이랑 조합해서 함수 호출식의 좌항, 원래 함수 이름 적는 바로 그곳을 구성을 하셔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오류 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요번 11차 수업자료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적나라하게 살펴볼게요. 아주 그냥. 그래서 이런 용법은 허용이 안 돼요. 그냥 멀티플라이 대놓고 적으면 멀티플라이가 뭐임? 하고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자, N1이랑 N2를 곱셈하고 싶어 라는 의사표현을 저런 식으로 적으셔도 역시나 지금은 즉시 빨간 줄이 끄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함수랑 멤버 함수는 둘 다 함수가 맞아요. 코드 덩어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수식을 계산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코드를 어떤 순서대로 실행해야 되냐를 정해놓는 게 함수 정의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연산자 정의도 함수 정의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아무튼 둘 다 멀티플라이, 그러니까 메인이나 여기 적혀있는 멀티플라이나 둘 다 내용물 문장들, 중간에 선언들도 있겠지만 문장들로 코드 흐름, 정확히 이렇게 해야 된다를 구성한 셈이긴 한데 사용 방법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얘는 멤버 변수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적용되어 있다고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자, 이건 우리 C에서도 봤었죠. 저때 점 연산자는 offset을 적용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str 하면 플러스 0 하는 느낌으로 int 한 칸을 특정해서 쓰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때는 되게 C다 보니까 조금 플랫하게 우리가 값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었고 큰 무리 없이 납득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 확실히 저 점 연산자가 조금은 더 스마트하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볼 때 자 여기서의 점 연산자는 왼쪽에는 이제 유리수 하나 튀어나오는 수식이죠. 오른쪽에는 함수 이름을 적은 거예요. 멤버 함수 이름을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 하고 멤버 함수 호출식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점하고 코드 이름을 적은 셈이에요. 멤버 코드 이름을. 여기서는 점하고 멤버 데이터 이름을 적은 셈입니다. 요건 우리가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어요. 옵셋을 적용하는 거고 얘는 조금 다르고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멤버 변수에 대해서 마우스 갖다 대면 역시나 얘도 풀네임을 레이셔널 넘버 콜론 분자와 같이 갖고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걔에 대한 선언도 역시나 요 클래스 레이셔널 넘버 중괄호 안에 예쁘게 int 분자라고 적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멤버 함수 얘기로 돌아와서 함수 정의 내용물을 조금 살펴볼게요. 이렇게 두 줄 적으면 됐었어요. 약분은 생략했어요. 귀찮아서. 그래서 방금 말한 거랑 다르게 여기서는 지금 멤버 이름을 그냥 적고 있죠. 자, 왼쪽 슬라이드로 돌아올게요. 자, 여기서는 N1 오브젝트의 분자를 3으로 바꾼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그냥 멤버 변수 이름을 적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표를 7일차 목표를 얼마 전치 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이 수식은 이렇게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컴파일러가 몰래 만들어뒀던 계산하면 0번째 인수 값이 나오는 특별한 이름 this라는 걸 써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얘는 사실 별 형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이 아닌 화살표 연산자를 조합을 해서 멤버 함수 호출 자, 지금 이 내용물을 실행한다라는 건 어딘가에서 멤버 함수 호출식을 계산을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코드 같은 경우는 이 수식을 계산하다 노란 화살표가 1로 튀어서 여기 있는 이 수식을 계산을 하게 된 시점입니다. 괜찮아요? 선호 관계를 조금만 신경 써둡시다. 자, 그래서 이때 멤버 함수 호출식의 점 연산자 좌측에 있는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면서 어드레스 오브 그거에 해당하는 앰퍼샌드 n1 값을 디스 자리에 넣어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걸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넣어줬습니다. 마치 우리가 0번째 게임용 코드를 실행할 때 0번째 게임용 데이터가 어디 들어있냐를 알려줬듯이. 그래서 그 포인터 값이 이 수식 this를 계산하면 나오도록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지금 화살표를 때린다는 건 결론적으로 이 n1 오브젝트에다가 점을 찍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좌항의 분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우리가 당시에 필요했었던 그런 느낌으로 이 짧은 수식 분자는 컴파일이 됐었습니다. 자, 실제로 코드로 표현하면 이런 느낌으로 0번째 인수를 컴파일러가 적어놨다고 여러분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얘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건 사실 우리가 처음 적은 거지만 이런 멤버 함수 측면에서는 걔는 1번째 함수인 것처럼 첫 번째 함수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간주가 되고 사실은 그 앞에는 이렇게 this라는 이름의 포인터 값 하나를 전달받기 위한 인수 선언이 몰래 껴 들어가 있었다라고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건 이제 우리가 지금 C++ 2020년도 최신 표준, 그러니까 공표된 최신 표준을 지금 쓰고 있는데 아직은 표준에 도입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곧 내년에 표준으로 도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면 이 this라는 걸 직접 선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인수 선언을.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컴파일러가 미리 인수 선언을 앞에다 꽂아놨고 그래서 멤버 함수 호출할 때 n1에 대한 어드레스 오브 n1 이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메모리 어디냐에 해당하는 앰퍼샌드 n1 값을 this 자리에 넣어놓고 나한테 던져준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자 느낌상으로는 이런데 물론 이게 진짜 포인터 변수면 포인터 변수잖아요. 여러분이 this는 0을 한다든가 아니면 this 대괄호 -3을 한다든가가 가능한 게 일반적인 포인터 변수인데 this라는 이 키워드는 거기까지는 지원을 안 합니다. 아, this 대괄호 -3은 되겠네요. this는 0 해서 this 자리에 있는 값을 변경하는 거는
못하도록 그렇게 막혀 있다 보시면 돼요. 달리 말하면 수식 디스는 L밸류 수식이 아닙니다 라고 잡아두셔도 상관없을 겁니다. 뭐 근데 굳이 바꿀 필요 없죠, 그죠? 그 우리 2교시 마지막 문제 지금 녹화 잘 되고 있죠? 지금 2교시 마지막 문제 때 답이랑 초이스랑 이렇게 인트 변수 두 개 이렇게 인수 선언해 갖고 썼잖아요. 어떤 친구는 답은 답 곱하기 답 하고 나중에 이제 답의 제곱이랑 잠깐만 그게 맞죠? 답의 제곱이랑 초이스랑 서로 동일하냐를 비교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상관없죠. 답은 인수 이름이고 그 인수의 위치는 이 함수로 호출할 때 결정되는 거고 따라서 실제 답 값은 메인 쪽에 있는 거니까 나한테는 그거에 사본이 전달된 거고요. 인트 값의 사본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인수 답 자리에 있는 값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필요하다면 인트 한 칸 담아야 되는데 지금부터 답이라는 인수 자리에 담겨 있는 값은 의미가 없어. 나한테 필요한 건 그거의 제곱이니까 라는 의미로 답은 답 곱하기 답과 같이 그 인트 한 칸을 재활용을 해가면서 사용하셔도 얼마든지 정답으로 인정으로 해드렸습니다. 당연히 그래도 되는 거고요. 그렇긴 한데 이 디스라는 친구는 0번째 인수인 것처럼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디스의 값, 디스 자리의 값을 변경하는 건 막혀 있습니다. 요건 사실 쟤는 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쟤는 메모리 위에다가 위치값을 담아서 주는 게 아니라 워낙 멤버 함수 호출식이 워낙 많으니까 쟤는 보통은 레지스터에다가 위치값을 담아서 주도록 그렇게 약속을 보통 합니다. 아마 윈도우는 일단 그렇고요. GCC도 제 기억이 맞다면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아무튼 그러려니 합시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멀티플라이 호출하려면 인수를 하나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의미 관점에서 두 개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멤버 함수를 호출하는 멤버 함수 호출식에는 반드시 점 연산자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오브젝트를 끼고 멀티플라이를 호출하는 거냐를 호출하는 사람, 메인 짜는 사람이 반드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도록 잡혀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멀티플라이 정의 내용물 작성하는 입장에서는 마치 인수 이름인 것처럼 디스 키워드를 쓰실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함수 정의 안에서 수식으로서 여러분이 적을 수 있어요. 걔는 따라가면 유리수 오브젝트가 하나가 나오는 거고 그 유리수 오브젝트는 요번 호출을 야기한 멤버 함수 호출식의 점 연산자 좌측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에 의해서 특정되는 유리수 오브젝트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덧셈의 저항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쓰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멤버 함수 정의를 굳이 적는 이유는 메인 같은 거, 펑크 같은 거 안 하고 멤버 함수를 굳이 정의하는 이유는 그때 얘기했듯이 데이터랑 코드의 연계를 위해서란 말이에요. 어떤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 코드를 실행한다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드 실행과 연계되어 있는 바로 그 데이터라는 의미에서 디스 화살표를 여러분이 수식을 적을 일이 매우 많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생략을 해도 상관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일단은 그 이름 관점에서는 이 분자는 어쩌고저쩌고는 여기 지금 정의되어 있고 중괄호 하나 바깥에 보면 선언이 잘 보이죠? 일단 이름 관점에서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의미 관점에서도 생략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정해놨다면 생략을 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여러분 그거를 파이썬에서 저 정도까지 하셨을 것 같진 않는데 이제 파이썬에서 보라색 이름 있잖아요. 아이들이라는 걸 쓰면 요즘은 뭐 써요? 당신들 창컴에서 개발 도구 뭐 썼습니까? 아이들 쓰는 반이 있을 거고 주피터 노트북 쓰는 반이 있을 거고 파이참은 요즘 안 쓰는 것 같았고 비주얼 스튜디오도 안 쓰는 것 같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건 그냥 생략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분자라는 이름을 그냥 맨 땅에서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 예를 들어서 하필이면 여기에 int
분자라고 세미콜론에서 요 안에서 더 가까운 곳에 동일한 이름에 대한 선언을 적어놨다면 그냥 내가 분자라고 부르면 가까운 데 있는 저 선언에서 선언한 인트 변수를 쓰는 셈으로 간주가 됩니다. n1점 분자가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에서는 당연히 축약해서 적으시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점 연산자 왼쪽 그 오브젝트다라는 걸 여러분이 명확히 표시를 해줘야 되고, 그런 상황에선 이제 생략하지 않고 디스 화살표 분자라고 여러분이 바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멤버 이름들은 점 연산자 우항 자리에 적어야 의미를 가진다라는 걸 여러분이 간단히 요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멤버 데이터 이름을 적는다라는 건 옵셋을 적용하는 셈인데요. n1 오브젝트의 처음 4바이트 할 때 점 분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멤버 코드 이름을 적어서 멤버 함수 수식을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이때는 점 연산자 왼쪽에다 적어놓은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기에 대한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결과값을 0번째 인수 자리에다, 디스 자리에다 담아서 호출하는 셈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강제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클래스 개념을 활용해서 데이터랑 코드의 연계를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가 바로 우리 6-2 수업 자료 제목이었던 데이터 앤드 코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까지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느낀 점 적고 집에 갔죠? 좋아요.